오히려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윤석열 장모와 추미애 아들을 검색했을 때 이 신문들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오늘 중앙일보를 읽다가 중앙일보 일면 제호 아래에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슬로건을 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건 중앙일보는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둔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자신의 매체는 이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일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도 나기도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분명 조선이나 동아와는 좀 결이 다른 보도를 보여오기도 했었죠. 오늘 중앙일보에서 저는 이 기사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B5면에 있는 기획기사인데요. 편향의 고속도로, 유튜브는 토끼굴만 파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와 이대 연구팀이 유튜브 여론을 분석했는데 검색어에 따라서 채널의 양극화가 뚜렷하다라는 지적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정모 씨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모 씨가 최근에 로그인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한쪽 입장만 담은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 다양한 입장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요새는 로그아웃하고 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례가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연구팀이랑 함께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대한민국의 유튜브 정치 콘텐츠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뉘었나라는 이 과제를 수행한 겁니다.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 첫 번째, 윤석열 장모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영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추미애 아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영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채널은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로 검색했을 때 유튜브가 결과로 노출한 영상이 517건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아들로 검색했을 때는 511건의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위 30개 채널을 분석해 보니까 한쪽은 친여, 한쪽은 친야로 확연하게 갈렸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 영상을 많이 올린 채널들, 서울의 소리, 이송원 TV, 알림이 황희두, 김용민 TV 등 친여 성향이었다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아들을 많이 언급한 곳은 진성호 방송, 신의 한수, 레지스탕스 TV 등 친야 성향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키워드 관련 영상은 모두 균형 있게 올린 채널은 불과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유튜브라는 게 너무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다 보니까 뭔가 중심이 사라지고 편향적인 콘텐츠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현상을 두고 비슷한 영상만 추천받아 반복 시청하는 토끼굴 효과가 현재 유튜브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토끼굴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뉴스와 믿을 만한 뉴스는 다르다라고 제시를 하죠. 이 연구팀의 언급을 설명을 하면서 플랫폼 투명성 확대를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지금 영상을 지우고 있는데 이 영상을 왜 지웠는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오세욱 언론재단 연구위원회 말을 빌려서 유튜브에서 이제 개인정보 설정을 꺼놓고, 그러니까 트래킹을 하지 않도록 해놓고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 이 편향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좀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저는 좀 의아했던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유튜브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와 유튜버들이 편향적이다라는 문제는 딱 일맥상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여러 문제를 좀 중첩해 놓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제기했던 이 양극화, 윤석열 장모만 다루거나 추미애만을 다루거나 이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유튜브가 사람들의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기사를 좀 많이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이 갈등의 책임을 유튜브에만 돌리는 게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이미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편향적으로 뉴스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이걸 좀 더 부추기긴 하겠지만 마치 만악의 근원이 유튜브인 것처럼 유튜브가 등장했기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더 확대되는 것처럼 이제 보도하는 양상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이슈 편향 문제가 과연 유튜브만의 문제일까요? 언론사별로 자신들이 주력으로 다루는 혹은 정파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더 다룬다는 비판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론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가 있죠. 특히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이제 정파성이 되게 극대화됐다는 비판을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봐서 오히려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윤석열 장모와 추미애 아들을 검색했을 때 이 신문들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희가 네이버 랭킹에 올라갔던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량을 비교를 했는데요. 중앙일보가 45건으로 언론사 중에 가장 많았죠.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되게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랭킹에 올라간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기사의 표본으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추이를 봤을 때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언론사들이 바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고 그 비중은 다른 언론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기록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장모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겨레에서 7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윤석열 장모라는 키워드로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11월 13일 이 기사가 뜨죠. 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장모 소환조사. 그리고 11월 4일에도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관여 의혹 검찰 또 다른 사위 불러 조사. 윤 총장 부인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망라 이미 지휘 회피 검찰총장 밀어내기냐. 지휘권 박탈 포함된 윤 총장 가족권에 대한 해설 기사가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형사 6부로 다시 배당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장모 이슈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사건이 다시 배당됐을 때 재배당된 시점 그리고 장모 소환 조사 시점 또 사위 조사 시점 이 사안들을 일일이 집중해서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일보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면 기사가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윤 총장 직무배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모 기소를 이제 그중 하나로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의 기사가 많고 하나씩 제가 제목을 보여드리면 장모 의혹이 나열된 상태 중에서 하나로 언급된 정도가 있고 장모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중앙일보만 봐서는 과연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관련 기사들 보면 장모 키워드가 잡히긴 하지만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따로 안 드러났죠. 요 기사가 이제 거의 유일한 기사인데 10월 20일입니다. 한겨레는 11월 수사 내용을 보도한 반면에 중앙일보는 10월에 윤석열 부인 운영 갤러리 협찬금 의혹을 다루면서 업체들이 부인이 아닌 언론사에 협찬했다. 이런 반박을 오히려 기사 포인트에 다루면서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여 인사들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하라고 이제 진정서를 넣었다는 기사가 이제 발생 기사, 그러니까 이슈를 전달하는 기사로 들어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기사를 중앙일보만 봐서는 제대로 찾기 힘들죠. 한국의 신문사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객관, 중립, 정론을 표방한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라는 표현을 신문에 이제 사시로 지금 내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들이 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나요? 한국의 신문들이 정파적이길로 유명하죠. 굳이 뭐 다른 연구나 이런 근거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우리 독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 신문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언론처럼 아예 대선 주자를 직접 지지하는 언론사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한국 언론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과 언론은 정파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팩트가 아닌 걸 팩트처럼 위장하고 또 정파적 이익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안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튜브를 봤을 때 그냥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라고 분류할 게 아니라 이 편향적인 콘텐츠가 팩트에 기반한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과정에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신문들이 과연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가 가진 문제들과 과연 다른가? 우리는 그렇게 다른가? 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무게를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한국 신문의 정파성이 보다 팩트에 기반하고 또 미미하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어느 정도 비중을 다루면서 보도를 하려는 노력, 이런 게 좀 병행돼야 유튜브를 향한 분석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유튜브의 대안으로서 언론이 더 가치가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